뉴욕 증시 마감 시황 짚어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지수 모두 강보합권 그리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상승 요인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네, 시장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다들 언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화물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모습들, 에너지 가격도 또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불안감들 속에서도 어쨌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맥코넬 상원의원이 부채 한도 인상안을 제출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돌았죠. 11월까지 일시적으로 이제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너 옐런 재무장관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디폴트를 피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단기적인 이런 정책들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강한 상승을 끌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비트코인이 5월 이후에 최고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5만 5천 달러를 넘어서고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들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몰려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금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주가 하락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롭게 어떤 투자 대안으로서 금 가격이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이제 예상치를 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56만 8천 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43만 건도 훨씬 높게 증가를 했죠. 하지만 이게 한 3, 4개월 전에 70만 건, 80만 건을 유지하던 그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어떤 강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결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잘 나가던 에너지 업종이 하락했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 기술주와 방산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분위기는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하락을 예상했던 원유와 휘발유 재고량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300만 배럴 정도씩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 업종이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장중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루드 오일이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늘 에너지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원유 생산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또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비상석유 비축량을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스 수출을 늘리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달 동안 정유 산업이 15%나 상승하면서 다른 산업들 중에서는 최대 상승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장비 산업이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 회사는 우리가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군인들이 적지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 모니터 상에 이제 기지에서 모니터 상에 점으로 표시되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군인들의 어떤 시스템을 관련된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 육군하고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이 회사가 오전에 이제 7%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그래도 수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1.6%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방 관련된 계약들은 굉장히 안정된 실적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미국의 국방 산업은 이제 록히드 마틴이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주가도 지금 최근에 이제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기술주들과는 다르게 최근 5거래일 동안 보합 수준에서 머물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헐츠가 이제 지난해 팬데믹 이후에 이제 파산을 했죠. 그러면서 6월 30일 날 파산에서 벗어났는데 헐츠가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헐츠라는 회사는 플로리다에 있는 회사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어떤 여행 수요가 개선된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또 렌트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를 해가지고 앞으로 긍정적인 어떤 시적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항공산업이 10%나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죠. 그러면서 오늘 12% 상승했고요. 그리고 최근 5거래일 동안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더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더나가 지금 RNA 계열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화이자와 모더나 두 백신 모두 RNA 기술을 사용하는데 스웨덴과 덴마크 쪽에서 이제 규제 당국이 심근염을 이제 이유로 들어가지고 중단을 하면서 또 하나 이제 말을 한 게 이제 화이자 백신을 대안으로 이제 권장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9% 하락했는데 최근 5거래일 동안 22%나 하락했습니다. 네, 모더나의 주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또 이 밖에 주목해볼 만한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시장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월 의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민주당의 워런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이 워런 의원이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해서 리더로서 실패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총재들 몇 명이 이제 주식 거래를 했는데 이게 좀 도가 조금 지나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 미국에서는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은퇴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가지고 내부 정보 이용이나 어떤 이익이 상충하는 문제만 아니라면은 정해진 틀 안에서는 개인적인 주식 투자가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도 허용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내년 2월달 파월 의장의 재신임을 앞두고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지금 현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강경파인 이 워런 의원이 독립기관인 연준 의장에 대해서 해임에 대한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이 자칫 어떤 정치와 금융을 모두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판단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건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은 미국의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듯이 정부 정책에 이끌려가는 연준의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내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14,000건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자가 16,000건 정도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노동지표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실업률하고 비농업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에 굉장히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는데 한 1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채 탕감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